감히 누가 누굴 거절해요?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한 여자가 앞에 앉은 할머니를 향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쏟아부었죠. 할머니의 얼굴 위로 차가 흘러내렸습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늙은 분이 감히 우리 집안이랑 격을 맞추려 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어요.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젖은 얼굴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죠. 지금 제 손자를 모욕하신 겁니까?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닷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3시, 동네 주택가 골목에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이 세탁소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강민서 할머니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72살, 흰머리 섞인 단발머리에 수수한 면 블라우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죠. 지익. 다리미가 와이셔츠 위를 지나갔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어요. 딸랑.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코트 맡기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틀 뒤면 될까요? 그럼요. 사장님이 제일 믿음직스러워요. 손님이 웃으며 나갔어요. 민서는 다시 다리미질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온한 오후였죠. 저녁 7시. 민서가 가게 문을 닫고 있을 때 손자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27살의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할머니, 저녁 같이 먹어요. 둘은 뒤편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어요. 준혁이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민서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혁이 소위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라는 것,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 민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좋겠구나. 다음 주에 상견례 하자. 네, 할머니. 민서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상견례 때 우리 집 얘기는 하지 말자. 준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람의 본심을 보려면 배경을 알면 안 된다. 할머니가 뭐라는 사람인지 알면 사람들은 달라져.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거든. 준혁은 할머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 의미를 읽어냈어요.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아닌 그냥 강준혁으로서 소인의 가족을 만나보자는 거였죠. 알겠어요, 할머니. 준혁은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세월이 길었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담긴 속뜻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죠. 그럼 우리 둘이서만 편하게 가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죠.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상견례 당일 아침, 민서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고급 정장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평소 세탁소에서 입던 수수한 면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에 아무 장식도 없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어요. 어디서 봐도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민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준혁도 단정한 셔츠에 무난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명품 시계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원생의 평범한 모습 그대로였죠. 할머니,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카페래. 같은 시각,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검은색 외제차 옆에 박진우 부부가 서 있었어요. 한수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어요. 여보, 오늘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집안 배경, 재산 학벌. 박진우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 누군데? 의사 집안 며느리감이 어디 흔한 줄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에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차에서 내린 박진우가 주차 요원에게 키를 건넸습니다. 요원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죠. 세 사람이 카페로 걸어갔어요.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명과 젊은 남자였어요. 저기 준혁이네. 소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 평범한 바지, 낡은 운동화. 액세서리는 하나도 없었죠. 수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진우도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민서와 준혁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먼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진우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걸어오셨어요? 질문이었지만 질문 같지 않았어요. 민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수연의 시선이 다시 민서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차가 없으신가 봐요? 말투에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작게 제지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민서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 한마디였죠. 수연이 코끝으로 웃음을 흘렸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카페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목소리는 밝았지만 무언가를 덮으려는 느낌이었어요. 다섯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소희를 힐끗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시선을 피했죠. 민서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지고 있었죠. 천천히 조용히 카페 안창가 자리. 다섯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와 준혁이 한쪽에, 박진우 가족이 맞은편이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하세요? 세탁소 합니다. 민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탁소요? 수연의 목소리 톤이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일을 하시네요. 손자가 효도를 안 하나 봐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좋아서요? 이른이 넘어서도? 수연이 피식 웃었어요. 진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의 결합이잖아요. 격이 맞아야 하는데. 격. 그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의사 집안 3대째예요. 우리 딸이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집안이고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수연이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예단 목록이에요.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맨 아래 총액. 1억 5천만 원.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좀. 수연이 손을 저었어요. 최소한으로 정리한 거예요. 의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남들 하는 정도는 해야죠. 민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협의하자는 건가요? 수연이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리 정해드린 거니까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가 준비할 수 있으시겠어요? 말투에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세탁소면 최소한 체면은 지켜야죠. 우리가 얼마나 눈높이를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지 아셔야 합니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죠.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희도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이 바지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백화점에 주문하세요. 여기 적힌 백화점으로요. 민서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할머니를 힐끗 바라봤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차가웠죠. 그 순간 준혁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요. 민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를 이런 집안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민서를 향해 들어 올렸어요. 감히 누가 누굴 거절해요? 그리고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 민서의 얼굴을 적셨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눈높이를 낮춰준 건데. 수연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젖은 얼굴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깊었죠. 그 순간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할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진우가 준혁을 말렸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흥분하신 거야. 저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집안이랑 결혼 안 합니다.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혁 씨, 소희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요. 준혁이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정리하죠.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어요. 수연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감히 우리를 차버려? 버스 타고 온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에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어요. 가자, 준혁아. 준혁이 할머니 곁으로 가서 팔을 부축했습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일어섰어요. 잠깐, 이게 무슨... 민서가 진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오늘 커피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둘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할머니한테 차를 쏟다니. 수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우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죠. 밖으로 나온 민서와 준혁.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민서가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니다. 넌 잘했어. 하지만 사람의 본심을 받잖니. 그걸로 됐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깊고 고요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준혁은 그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과장실. 박진우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똑똑. 수간호사 이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급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병원 확장 프로젝트요. 에이스홀딩스에서 투자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뭐? 왜 갑자기? 이지은이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모레 이사회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에이스홀딩스 회장이 직접? 네. 이지은이 물러났어요. 혼자 남은 진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검색창에 에이스홀딩스 회장을 쳤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시가총액 8조 원. 국내 1위 패션 유통그룹. 그리고 사진. 에이스홀딩스 회장 강민서. 진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세탁소 한다던 그 할머니.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맨손으로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 40년 전 작은 수선집에서 시작. 검소한 생활로 유명. 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카페에서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 없으신가 봐요? 세탁소면 체면은 지켜야죠. 할머니가 준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내가 그 할머니에게 차를 쏟던 장면.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책상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미쳤구나. 우리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확장 공사 예정지도 보였죠.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레면 그 할머니가 이사회에 옵니다. 8조짜리 회장이. 진우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차를 쏟은 그 할머니가 8조짜리 회장이었다고?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진우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 후 병원 이사회실. 긴 테이블에 이 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지은 수간호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 검소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강민서 할머니였습니다. 에이스홀딩스 강민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순간 이 사진 전원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기립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어요. 진우만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민서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진우가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이지은이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입을 열었어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환자보다 격을 먼저 따지는 병원이라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곳이라면요? 민서의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어요. 저는 며칠 전 직접 경험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탁소를 한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차도 없다고 비웃음을 샀죠. 예단 1억 5천을 요구받았고 얼굴에 차까지 맞았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격으로 나누는 병원에 투자금이 들어간다면 그건 제 가치관에 맞지 않습니다. 민서가 일어났어요. 투자는 철회하겠습니다. 회장님, 원장이 다급하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지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서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병원은 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서가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진우는 떨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 곳곳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에이스홀딩스 투자 철회됐대. 박 과장 때문이래. 진우는 과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똑똑. 원장이 들어왔어요. 박 과장, 승진거는 무산됐네. 자네 개인 문제로 병원이 수백억 투자를 날렸어. 사표 내게. 원장이 나갔습니다. 진우는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그날 오후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 세탁소 할머니 무시한 의사 알고 보니 8조 대기업 회장. 예단 1억 5천 요구하고 차까지 쏟아. 결국 투자 철회.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SNS에서 폭발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우쭐대더니 명품만 아는 사람의 말로 할머니한테 차를 쏟다니. 한수연의 SNS 계정도 난리가 났어요. 명품 인증샷 가득한 계정이었습니다. 수천 개 댓글이 달렸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진우는 해임됐어요. 30년을 일한 병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석 달 후 진우는 지방 중소병원 계약직으로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봉은 절반도 안 됐어요.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외제차도 팔았어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한수연도 동네 대형마트 계산대에 앉았어요. 1,400원입니다. 손님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녁, 좁은 방에 셋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상견례에서 내가 입을 다물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좁은 방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격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건데.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깨끗이 세탁소. 민서 할머니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박소희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다리미를 내려놓았어요. 몰랐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증명해야 할 일이에요. 소희가 인사하고 나갔어요. 같은 시각, 대학병원, 이지은 수간호사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은 새 투자자를 찾았고 이지은은 환자를 위해 남았어요. 병원은 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지은이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세탁소 뒤 작은 집, 준혁이 새 약혼자와 왔어요. 할머니 소개할게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가워요. 셋이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세탁소 접으셔도 되잖아요. 준혁이 물었어요. 사람은 옷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거든.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단다. 다음 날, 민서는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민서는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익. 다리미가 옷 위를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범함 속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